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2학년 글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학년만 해도 학교 생활에 벌써 익숙해지죠. 그래서 읽고 쓰고 그러는 데서 1학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지니까 학교가 안정감이 느끼기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나 할까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 학교를 못 가서 정말 안타까운 시절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경쟁심이 좀 심해집니다. 나도 잘해봐야겠다, 최고가 돼야겠다, 이런 경쟁심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아이는 도전도 하기 전에 난 이건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투영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엄마 나 핸드폰 사주세요. 우리 반에 나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투영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만화 캐릭터나 뭐 유행하는 상품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요. 그리고 2학년쯤 되면 이제 묵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도 묵독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보면 묵독이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내 편인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조심할 건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럴 때 아이들을 좀 조심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학습 습관이 붙기 시작하죠. 학습 습관이 붙어야 되겠죠. 공부는 머리 힘도 중요하지만 엉덩이 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적어도 한 30분만큼은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학년 아이들의 글의 특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아이들의 글의 특성과 이제 지도 방법인데요. 첫 번째, 아이들 글에 어느 정도 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짧은 글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 짝, 계약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짝 이름을 몰라서 엄마가 숙제를 짝 이름 알아오기를 내주셨다. 학교에 가서 짝 이름을 물어보았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한 글자가 기억이 안 났다. 그런데 내 짝 언니도 내 누나와 반이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내 짝 이름을 알아오라고 해야겠다. 누나가 꼭 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짝 이름을 몰랐다라는 얘기, 그래서 엄마가 숙제로 짝 이름 알아와 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너 이름 뭐니? 하고 물어봤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하려고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한 글자가 딱 한 글자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짝 언니도 우리 누나 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짝 이름을 알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누나가 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글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조리가 생깁니다. 2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조근조근 생각해서 쓰는 힘은 아주 이때 길러주면 아주 좋은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이제는 어떤 장면을 내가 써야 될지 그 장면을 딱 오려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아이 글을 한번 볼까요? 오리. 2학년이 썼네요. 오늘은 오리와 함께 놀았다. 오리가 졸졸 따라와서 힘껏 달렸다. 오리는 꽥꽥 하면서 따라오다가 날개를 푸드드 거리면서 점프를 했다. 눈 깜빡할 사이에 30cm쯤 날았다. 희야, 나는 깜짝 놀랐다. 또 한 번 해봐. 그랬더니 한 번 더 안 했다. 그쵸. 오리가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 신기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해봐. 그랬더니 오리는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 장면만 딱 도려내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지요. 2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 이제 장면을 도려내는 힘도 생겼고요. 그 쓰고자 하는 부분을 떼어낼 수 있으면 사실은 글감을 찾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겪은 일을 쓰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느낌으로 쓰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 글은 제목이 이제 서운했던 기억이니까 그 생각이나 느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글쓰기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지난 일요일 아빠가 서운하게 했던 기억을 말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갔다가 내가 뭘 좀 잘못해서 돌아올 때 아빠한테 혼이 날 때였다. 아빠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못 보셨다고 사회는 분명히 학교에서 30점일 테고 수학은 빵점일 것이라고 하셨다. 난 그때 아빠가 아빠가 미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래도 아빠가 잘해줄 때는 싹 풀린다. 그러나 이렇게 하실 때는 나도 내 마음속에 화산이 쿵 하고 폭발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아빠와 내 성격은 쌍둥이 성격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 생김새도 아빠를 닮아서 그냥 참는다. 이랬어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게 하긴 하셨지요. 물론 아빠는 아이를 좀 놀리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놀리면 실제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아유, 난 학교 가서 공부도 빵점이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 정말 화산이 쿵 할 만큼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나름으로 자기가 그 살아갈 돌파구를 찾죠. 아빠 성격이 쌍둥이다. 그래서 아빠를 닮아서 내가 그냥 참는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겪은 일을 쓰면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으로 쓰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글은 충분히 자기가 할 말을 전달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 생각이나 느낌으로 적는 일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 절실한 자기 문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겼다고는 할까요? 슬플 때. 가장 슬플 때가요.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오면 구몬 안 했죠. 구몬 한자 안 했죠. 피아나 숙제 안 했죠. 용운 수학도 안 했죠. 영어 스펠링 외우기 하나도 안 했죠. 아주 눈앞이 깜깜해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요. 아예 학교에서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요즘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듣는 우리도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이들이 너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이렇게 아이와 행복하게 같이 간다는 그런 기준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어떤 사교육을 시키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슬플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비판의식도 생깁니다. 토끼라고 하는 글인데요. 나는 집에 오는 길에 토끼를 파는 아줌마를 보았다. 나는 구경을 하러 토끼 파는 데로 갔다. 아주 큰 상자에 토끼를 넣고 있었다. 거기에는 고학년이 아주 많았다. 저학년은 나하고 황희선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학년들이 토끼를 만지려고 할 때 토끼 파는 아줌마가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 그랬더니 고학년 누나들 3명이 갔다. 토끼는 4마리가 뭉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또 한 마리는 깡충깡충 뛰면서 놀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또 한 여학생을 때렸다. 아까처럼 만지려고 하니까 때린 거다. 나와 황희선은 때리는 것을 보기 싫어서 토끼를 보다 말고 집으로 왔다. 왜 때리냐? 이 아이 말이 100번 맞죠. 물론 이 글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글이라 이렇게 남모르는 아줌마가 남의 집 아이를 막 회초리로 궁뎅이를 때리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토끼를 만지고 싶어 하면 말로 토끼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이가 토끼를 만진다고 엉덩이를 때리나요? 제가 들어도 굉장히 화가 날 정도인데 아이도 그게 보기 싫어서 토끼 보는 것도 좋지만 아줌마가 때리는 게 보기 싫어서 집으로 왔어.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 하잖아요. 왜 때리냐? 정말 아이가 2학년 정도 되면 이런 나름 비판의식이 생깁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에게 지도할 것은 첫 번째,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었던 일과 언제나 있는 일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건 언제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콩나물국을 먹은 것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있는 일 가운데 오늘 하는 일은 오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쓰임을 알게 하면 좋습니다. 특히 글이 살아나려면 이 따옴표를 많이 활용하면 글이 굉장히 재미있고 읽기도 편하고 전달도 잘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무엇에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를 좀 강조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쓰임을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인데요. 물론 이게 1학년 때부터 띄어쓰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일수록 띄어쓰기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띄어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2학년 되어도 정말 줄줄줄줄줄줄 붙여서 쓰죠. 근데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눈으로 익숙하고 또 이렇게 귀로 이렇게 우리가 띄어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띄우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띄우느냐? 말하는 것처럼 띄운다라는 걸 알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다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나는 학교에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이 띄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띄어쓰기에 한 85%, 90% 정도는 되죠. 조사는 그 앞낱말에 붙이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 용어까지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띄운다.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배우면 좋겠고요.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하던 아이가 아주 엉뚱한 데 띄워서 글을 썼다면 그거는 칭찬할 일이죠. 왜냐하면 띄어 쓴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가 마음속에 알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띄었다라고 야단치기보다는 띄어쓰기도 생각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한 것, 공부한 것도 아주 좋은 글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놀이한 것, 공부한 것, 먹은 것, 또 1, 2학년 정도면 똥, 오줌, 방구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글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2학년 아이들이 쓰기 알맞은 갈래는 서사문, 내가 겪은 일 쓰기, 일기도 물론 서사문의 하나이겠죠. 그 다음에 시, 그리고 짧게 책 읽고 한 줄 쓰기 정도, 어떤 그림에 대한 내 느낌 한 줄 쓰기 정도, 이런 정도는 아마 2학년 아이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지 아이 하나하나에 맞추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전부 개별적인 존재.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가 이것도 못하네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라서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뒤에 천천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쓴 글을 감탄하고 기절하면서 읽어주면 아이들은 글쓰기가 언제 얼마든지 쑥쑥쑥 잘할 수 있습니다.